아 진짜 빨리 아 뭐야 빨리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켜? 오늘 제목은 또 왜 이렇죠? 오늘 영상에 계란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에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스트 메뉴 3가지에 대한 레시피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처음은 돼지고기 목살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목살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얇은 포크 자국 같은 거를 잔뜩 내줘가지고 염지가 조금 잘 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염지를 해야 되니까 염지제를 만들어야겠죠?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데는 염지제가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개인은 구할 수가 없고 B2B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시피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고기의 중량을 재신 다음에 고기만큼의 물을 넣고 고기 중량의 6%에서 7% 되는 염지제를 넣어줍니다. 뭐 향신료를 좋아하신다면은 오레가노 같은 걸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는 마리네이드를 위해서 최소한 24시간 정도는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 거는 소스죠. 위에다가 끼얹어 먹는 소스도 있는데 시중에 팔고 있는 불고기 소스를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나머지 것들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똑같은 재료를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면 비슷한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기에 대한 소스와 양념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채소를 한번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깍둑 썬 것과 채 썰어준 것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망인데 피망은 일단 위에 단을 자르신 다음에 아래 꼬리도 잘라주고 옆을 후루룩 까가지고 심지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망은 3가지 방식으로 자를 건데 하나는 양파랑 비슷한 깍둑 썰기, 하나는 양파처럼 채를 썰어주시고 나머지 위 꼭지 부분과 아래 엉덩이 부분을 잘게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다져줄 겁니다. 피망은 이 식당에 있는 거의 모든 메뉴에 다 들어가는데 각각 사이즈가 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망 하나로도 여러가지 사이즈를 내실 수가 있고요. 양송이와 마늘도 추가로 얇게 썰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울토마토 써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면 안에 씨 부분이 튀어나오는데 방울토마토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라가지고 잘라주시면은 씨가 노출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샐러드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해야 되니까 처음은 드레싱부터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돼지고기 목살 샐러드에 들어가는 드레싱 레시피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다만 이 제품 또한 프랜차이즈 매장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오는 것들은 조금 더 되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변성 전분이 들어가는데 집에서는 그냥 옥수수 전분 등으로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샐러드 채소를 준비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샐러드는 드시기 전에 꼭 얼음물에다가 살짝 1분이나 2분 정도를 담궜다가 꺼내내시면은 죽기 전처럼 굉장히 파릇파릇해집니다. 그래서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샐러드를 드시고 싶으시면은 바로 봉지에서 꺼내 쓰시기보다는 얼음물에, 차가운 물도 아니고 얼음물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샐러드에 들어가는 콘 샐러드가 또 있습니다. 옥수수통 졸인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마요네즈와 설탕, 레몬 주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레몬 주스가 없으면 그냥 식초를 넣어주시면 돼요. 레몬 주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신맛이 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시면은 옥수수 샐러드를 위한 마요네즈 드레싱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아까 잘게 다져 나온 피망을 넣어주시고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버무려 주시면은 간단한 콘 샐러드 완성입니다. 자, 하루 동안 재운 돼지고기 목살을 가져와가지고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해줘야지 구울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팬을 가져오신 다음에 구워주시면 되는데 그냥 집에 있는 어떤 팬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가급적이면은 코팅팬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한쪽 팬에서는 이 가게의 상징인 계란 후라이를 잔뜩 구워줄 겁니다. 보통은 반숙처럼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팬에다가는 돼지고기 목살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살 스테이크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한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매장이 매우 유명해졌는데요. 보통 이런 유명해진 매장들을 보시면은 서울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야, 너네 거기는 뭐 이 매장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서울에서 유명해진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온 곳들입니다. 특히 대구나 부산에서 올라온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보여드리는 매장도 대구에서 올라온 유명한 매장 중에 하나가 안착을 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목살이 구워주시면은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쿠킹이 됐으니까 플레이팅을 해줄 때가 됐죠. 아마 여기에서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고기랑 파인애플을 섞어가지고 주는 거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워낙 대박을 쳐가지고 이 파인애플과 돼지고기를 같이 주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특별한 조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그냥 영양학적으로만 보면은 소화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많이 쓰기도 하는 거고요. 중간에다가 샐러드를 얹어주시고 드레싱을 넣고 옆에다가 콘 샐러드를 플레이팅을 해주신 다음에 썰어놓은 방울토마토로 장식을 해주시고 나머지 빈칸은 감자튀김
감자튀김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감자튀김은 어디서 났냐고요? 그냥 시켰습니다. 튀기기가 귀찮아서. 그리고는 만들어둔 소스를 파인애플과 고기 위에만 살짝 끼얹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샐러드 같은 부위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이 잡탕처럼 되니까 이렇게만 마무리해 주시고, 하나가 남았죠?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시면 활용 정점이 되면서 치즈까지 끼얹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가 처음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 매장도 전국적으로 꽤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봤고, 오늘 보여드리는 레시피는 약 10년 전 레시피 기준이기 때문에 현장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시피로 다른 것도 해봐야겠죠. 여기서 잘 팔리는 탑3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돼지고기 목살 스테이크 말고도 목살 필라프란 녀석이 있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재워둔 목살을 또 쓰는 거고요. 잘게 목살을 자르고 프라이팬을 가져온 다음에 기름을 끼얹고 여기다가 페페론치노를 몇 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트릭 같은 건데요. 양식 메뉴 중에 느끼한 게 있으시면은 고추를 넣으시거나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느끼하다는 걸로 잘못 소문이 나면은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느끼한 메뉴 같은 거에는 고춧가루를 조금씩 넣는 게 어느 순간부터 치트키 같은 게 돼버렸어요. 여기에는 아까 깍둑 썬 녀석들을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송이나 마늘도 같이 넣어주신 다음에 찹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처럼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밥을 그냥 넣고 비비면 돼요. 그리고 소스는 뭐냐? 아까 저희가 만들어놨던 그 목살 스테이크용 소스를 넣으시면 필라프가 됩니다. 계란까지 얹어주면 완성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뿌려줄 거는 마요네즈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목살 필라프고요. 자, 베스트 3 메뉴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밥이 나왔으니까 면이 또 나와야겠습니다. 파스타 메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게살 오이스터 파스타라는 녀석입니다. 우유와 크림을 1대1로 섞어주고 여기에다가 치킨 스톡을 넣어준 상태에서 대기를 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볶는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고추기름에다가 게살을 볶아주는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썰어온 채소들과 양파, 마늘 등을 다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크림 파스타이기 때문에 느끼할 수가 있어서 매운맛을 첨가해주는 겁니다. 유행하는 대부분의 파스타 집들이 그냥 크림 파스타를 느끼하게만 하지 않아요. 꼭 매운 요소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느끼함을 잡아주곤 합니다. 그게 바로 맛집의 비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달달달달 볶아져가지고 더 이상 수분이 없어진 상태가 딱 되면은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생크림을 쭉 넣어주시면서 한번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추기름이 싹 올라오면서 주황색 비슷한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굴소스까지 넣어주셔야 감칠맛이 팍팍 터져가지고 입맛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감칠맛 나는 파스타가 완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추가로 해주실 거는 고추기름을 더 넣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면을 넣어가지고 끓여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모든 메뉴에 다 들어간다는 계란 후라이와 아까 샐러드 하고 나서 남은 어린잎 채소들을 살짝 올려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본 이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와 게살 오이스터 파스타 그리고 목살 필라프 3개를 가져왔는데,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다행히 이 매장이 있어가지고 한번 배달을 시켜봤습니다. 이 녀석은 뭐 2인분이라 조금 양이 많아진 것 같고, 나머지 목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차가운 부분 따뜻한 부분 두 개로 나눠져 왔었고, 이 파스타도 비슷한 모양으로 왔네요. 소스 색깔을 보면은 매장에서 파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먹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게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훨씬 더 고기를 많이 넣어서 맛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비슷비슷했어요. 단지 제가 만든 경우에는 방금 구워가지고 조금 더 따뜻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볶음밥을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배달을 시킨 게 조금 더 맛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볶음밥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집에서 볶음밥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뭔가 많은 걸 볶아야 되는 볶음밥을 하게 되면은 기름의 비빔밥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일까봐 끝까지 얘기를 못 드렸던 서가인쿡의 여러가지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맛있고 즐거운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